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안내했듯이 종묘제례학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종묘제례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묘제례학, 그 다음에 종묘제례학의 구성, 그 다음에 종묘제례학에서 연주되는 연주 절차와 악기 구성, 그 다음에 왜 종묘제례학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묘제례학을 배우기 전에 종묘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종묘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종묘 한번 들어본 친구들은 어디에서 들어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동묘라고 하는 단어와 종묘랑 같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묘와 동묘는 엄연히 다른 단어이고 장소입니다. 동묘는 여러분들이 커서 나중에 구제 의료 의상들을 살 수 있는 장소로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요. 종묘랑은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묘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나타낸 지도는 우리나라를 전체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요. 서울의 중심지인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한강을 기준으로 위로 보면은 종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로에 경복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복궁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경복궁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경복궁 앞에 광화문이라는 곳이 있고요. 광화문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순신 동상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될 해화에도 가까운 데 있는데요. 해화는 대학로로 유명하고 연극이 많이 공연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훈정동 1-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이런 종묘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전경을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특히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에 가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에 종묘에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을 연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묘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종묘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종묘란 조선시대에 살았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던 장소인데요. 신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서 제사를 지낸 집은 알겠지만 영정사진이나 아니면 충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장소인 곳을 우리가 종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묘제례란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종묘제례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종묘에서 거행되고 시행되는 제사 의례를 종묘제례라고 하고요. 참고로 종묘제례는 이러한 절차로 시작이 됩니다. 영신이라는 절차부터 망료라는 절차로 해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되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찾아보게 되면은 영신부터 해서 망료까지의 절차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추가된 절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객관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보편적인 절차인 영신부터 망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세요. 영신이란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를 이제 맞이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패라는 절차는 이제 신에게 바치는 물건인 패백을 드리는 절차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찬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진찬은 왕과 왕비가 드실 반찬을 드리는 절차이고, 그 다음에 초헌,
아헌, 종헌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철변두라는 절차는 여태까지 했던 제사에 사용된 그릇들을 덮는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송신이라는 절차는 신을 떠나 보내는 절차입니다. 왕과 왕비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잘 가라고 이제 떠나 보내야겠죠. 그다음에 망료는 제사에 쓰였던 충문을 태우는 절차로 해서 이렇게 제례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출 한번 해볼게요. 종묘제례랑 종묘제례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답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에서 쓰이는 음악을 우리가 종묘제례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가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봤네요. 링크를 따로 걸어주겠습니다. 종묘제례악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종묘제례악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합예술체라고 하는데요. 종합예술체. 왜 종합예술체라고 하냐? 노래라는 가, 춤이라는 무, 음악이란 악, 이것을 가무악이라고 하는데요.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가 되는 종합예술체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예술체라고 합니다. 종묘제례악이. 그래서 종합예술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종묘제례악의 구성 중 노래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 중 노래라는 부분은 어떤 가사로 노래가 되냐?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가사로 노래를 하는데요. 보태평, 정대업,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가사이자 단어이자 음악일 겁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태평, 정대업. 그래서 태평한 나라를 만들었다 해서 역대 왕들의 문덕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된 노래를 우리가 보태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대업, 대업, 큰 업적을 이룬 왕들을 기리는, 즉 역대 왕들의 무공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된 노래를 우리가 정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묘제례악은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가사를 노래하면서 진행되는 제례입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보태평과 정대업. 참고로 보태평과 정대업 내에 각각 보태평과 정대업은 11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묘제례악의 구성 중 춤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춤, 보태평과 정대업을 노래하면서 보태평과 정대업 각각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무라고 하는데요. 보태평, 정대업 모두 8일무로 구성이 되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럼 8일무, 일무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무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줄로 서서 추는 춤의 형태를 우리가 일무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태평과 정대업은 8일무로 우리가 구성되어 춤을 춘다고 했죠. 8일무는 가로 8명, 세로 8명, 그래서 8 곱하기 8은 64명입니다. 64명이 총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8일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태평의 일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까 보태평의 뜻, 태평한 나라를 만든 왕들의 그런 문덕을 기리는 가사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게 보태평 일무를 배우는 학생들을 사진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금 양손에 각각 뭐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생겼죠. 보면은 이 학생 기준으로 왼손에는 지금 단소 같은 걸 들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손에는 용 머리로 된 어떤 장식품을 들고 있는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왼손에는 약이라는 무구가 있습니다. 춤을 추는 도구, 이거 악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무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에는 적이라는 지금 용머리와 그 다음에 길다랗게 가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울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약, 오른손에는 적을 들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태평의 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어로 말하면은 좌약우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고 그 다음에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태평의 일무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대업의 일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업은 대업, 큰 업적을 이룬 왕들을 기리는 가사이자 춤입니다. 정대업에서 추는 춤은 이건 어떤 무구같이 생겼나요? 그렇죠. 보면은 칼, 검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무구는 어떤 것 같이 생겼나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찌르는 것 같이 생겼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창입니다. 창. 예전 전쟁 때 많이 쓰였던 무구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대업의 일부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앞 네 줄은 목검, 나무로 만든 검, 뒷 네 줄은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게 정대업의 춤 형태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보태평은 왼손에는 약이라는 무구, 오른손에는 적, 그래서 좌약 우적. 정대업은 목검과 목창을 들고 춘다.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묘제례악의 구성 중 음악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연주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제략 중 보태평과 정대업을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보태평과 정대업 어떻게 연주가 되느냐? 아까 이거는 지금 노래 가사랑 똑같은 것을 나열해봤습니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역대 왕들의 문덕을 찬양하는 가사, 정대업은 역대 왕들의 무곡을 찬양하는 가사로 돼 있고, 이것을 가사를 이제 선율을 덧입혀 음악을 만들게 된 게 보태평과 정대업의 음악입니다. 모두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참고로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곡은 종묘제략에 원래 쓰이지 않았던 곡입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던 곡이냐? 세종대왕,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회례연이라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례연에 쓰이고자 한 곡이었습니다. 정대업과 보태평. 그럼 이런 회례연이 어떤 거였냐? 왕이 신하들을 위해 마련해준 잔치를 우리가 회례연이라고 하는데, 회례연에서 쓸 목적으로 정대업과 보태평을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의 아들인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최항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최항 등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세종대왕 자기 아버지가 만든 정대업과 보태평을 제사음악용으로 손질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왜냐? 세조왈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풍의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사제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의 제사 음악을 듣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상하다, 살아가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그래서 세종대왕의 말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만든 곡인 정대업과 보태평이 너무 웅장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세조가 이 두 곡을 활용해서 제사 음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여태까지 전해온 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원래 정대업과 보태평이란 곡은 회례연이라는 곡으로 사용이 됐다가 아들인 세조가 정대업과 보태평을 제사 음악용으로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종묘제례악 연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종묘제례의 절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였어요. 종묘제례의 절차. 영신이라는 절차부터 망료까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단어와 그 다음에 내용을 아까 참고로 봤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신, 신을 맞이하는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패, 신에게 바치는 물건인 패백을 드린 절차였어요. 그 다음에 진찬이라는 것은 반찬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드실 반찬을 드리는 절차. 초아 종언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변두라는 절차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릇들을 덮는 절차. 그 다음에 숭신은 이제 맞이했던 신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망류는 사용했던 충문을 태우는 절차라고 우리가 참고했었죠. 이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의 연주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첫째 주에 종묘에 가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절차로 음악을 듣게 될 겁니다. 영신이란 절차에서는 우리가 보태평과 정대업 중에서 보태평이라는 것을 연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패라는 절차에서는 보태평이라는 음악을 사용해서 제례 절차를 시작을 할 겁니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진찬이라는 절차와 그다음에 철변두, 송신이라는 절차는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곡이 아닌 진찬악이라는 곡을 따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초원에는 보태평이라는 곡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헌과 종헌이라는 절차는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연주위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보태평과 정대업이 종묘제례의 어떤 절차에 사용된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주 위치에 보면은 헌가라는 것과 등가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무였어요. 각각 곡에 어떤 춤을 춘다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보태평은 역대 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곡이었기 때문에 문무라는 곡을 추게 됩니다. 문덕을 기리는 춤, 문무를 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대업은 역대 왕들의 무공을 기리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공을 기리는 춤인 무무를 추게 됩니다. 정대업은 무무, 보태평은 문무라고 기억을 해놓고요. 연주 위치는 헌가라는 곡과 등가라는 곳에서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헌가, 등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가는 궁궐에 가게 되면은 대돌이라는 게 있어요. 대돌의 아래를 뜻하는 단어이고, 등가라는 것은 궁궐의 대돌의 위를 위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궁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종묘입니다. 역대 왕들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장소 종묘입니다. 종묘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빨간 줄 윗줄로 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돌. 여기를 대돌이라고 하고요. 대돌 위를 우리가 등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돌 아래를 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가를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즉 넓은 부분을 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이 대돌 위를 등가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헌가, 여기는 등가. 그래서 헌가에서 연주되는 부분 곡도 있고 등가에서 연주되는 곡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대업과 보태평 곡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 모두 동일합니다. 악장, 이제 곡을 담당하는 악장이라는 사람이 드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곡을 시작하세요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드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박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악기인데요. 지금 길다랗게 생긴 엿가락같이 생긴 부분이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박이입니다. 박이라는 악기와 그 다음에 축, 지금 사각형 상자 안에 이렇게 절구같이 생긴 게 있어요. 방망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것도 악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악기와 축이라는 악기가 연주되면서 본격적으로 곡이 시작됩니다. 정대업과 보태평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악장이 드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박과 축이라는 악기가 연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포함한 음악이 연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주가 이제 곡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죠. 끝날 무렵에는 곡을 담당하는 악장이라는 사람이 지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지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어라는 악기가 연주가 되면서 곡을 끝맺게 되는데요. 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어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호랑이 같이 생겼죠. 지금 옆모습이. 그런데 연주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 몸통을 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겠죠? 이렇게 돌기같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옆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들고 이쪽을 긁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긁어서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라고 하면은 어라는 악기가 곡을 연주를 해서 곡을 끝맺게 되는 게 정대업과 보태평의 곡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종묘제략의 구성을 알아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어떤 악기가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악기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세요. 연주에 사용된 악기들은 어떤 게 있냐? 종묘제략에 쓰인 악기는 박이라는 악기, 아까 6개의 길다란 엿가락 같이 생긴 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박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축, 상자 안에 방망이가 들어있는 것 같이 생겼던 게 우리가 축이었죠.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생겼는데 호랑이 같이 생겼습니다. 돌기를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긁어서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태평서란 악기, 장구, 당피리, 아쟁, 해금, 방향, 편종, 평경, 진고, 절고, 대금, 징 등이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어떤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박, 축, 어였었어요. 박입니다. 박 기억해 놓으세요. 박은 시작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박은 시작을 알리는 악기. 그 다음에 축 역시 시작을 알리는 악기였습니다. 이 방망이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은 타악기 소리가 같이 퉁 이렇게 쳐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악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축은 시작을 알리는 악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라는 악기는 돌기를 긁어서 연주를 하는 악기였습니다. 정면 사진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생긴 호랑이 같이 생긴 악기에 이 지금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기에 이렇게 긁어서 내는 악기를 우리가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축 어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악기들도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악기는 많이 봤었죠? 어떤 악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왼쪽의 악기는 태평서라는 관악기입니다. 이 조그마한 부분을 불어서 이 큰 부분으로 소리가 나와서 연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태평서라고 하고요. 장구였습니다. 가운데 악기는 장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연주했을 수도 있는데 많이 연주했거나 봤던 악기입니다. 장구. 그 다음에 이 향피리, 새피리, 당피리 중에서 종묘제략에서는 당피리가 연주가 됩니다. 각각 크기가 다른 게 특징이어서 쌤이 한번 각각 다른 크기의 악기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악기인 당피리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소, 장구, 당피리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들 혹시 본 적 있나요? 한번 어떤 악기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악기는 가야금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활 같은 게 지금 걸쳐져 있죠. 이건 우리나라 악기가 아닌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 중에 아쟁이라는 악기인데요. 아쟁은 이 활을 이 현에다가 줄에 마찰시켜서 바이올린 같이 아니면 첼로 같이 이렇게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인데요. 해금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서 이 줄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에 줄을 넣어서 활을 넣어서 이 부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조그매 보이는데 직접 보게 되면 엄청 큰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방향이라는 악기인데요. 어디를 연주를 하냐? 지금 이렇게 여기도 지금 길다란 부분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 그 다음에 윗부분 8개 합쳐서 총 16개의 철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망치 같은 걸로 연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치면은 영롱한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방향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악기 두 악기는 어떤 거냐? 바로 편종이라는 악기와 그 다음에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편종, 종입니다. 종. 그래서 종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경은 거울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유리 부분으로 지금 유리와
거의 비슷한 재질로 지금 옥구슬과 같은 재질로 이렇게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진 게 편경입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편경 역시 방향과 같이 망치같이 생긴 걸로 지금 연주를 하면은 영롱한 소리가 나는데요. 편정도 편정과 같이 비슷한 망치로 두들기면은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악기는 대금이라는 우리나라 악기인데요. 관악기입니다. 가로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지금 이 큰 부분을 우리가 취구라고 해서 여기에 바람을 넣어서 연주하는 게 특징인 악기입니다. 그러면 연주에 사용된 악기들을 우리가 박축, 해가지고 대금, 진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분류.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조선시대에 발간된 악학괴범이라는 책에 따라 음악의 계통에 의한 분류법으로 한번 악기를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음악의 계통에 의한 분류가 어떤 뜻이냐? 연주되는 음악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악기도 음악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음악의 계통에 의한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중국 악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연주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연주에 사용된 악기도 그 계통을 따라가게 된다는 분류법입니다. 우리가 박부터 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향악기, 당악기, 악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악학계범에 의한 분류법입니다. 향악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향악기라고 합니다. 향토악기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우리가 당악기라고 하는데요.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악기. 그 다음에 아악기는 뭐냐? 중국 제사음악에 쓰이는 악기입니다. 중국 제사음악은 당시 엄청 엄대하고 엄중하고 그 다음에 좀 신비롭게 연주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악기와 다르게 다른 악기로 연주가 됐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악기와 아악기 다르게 분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사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우리가 아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박부터 진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한번 향악기는 어떤 악기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박부터 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향악기에 해당하는 악기는 어떤 걸까요? 바로 대금만 있습니다. 대금. 길게 생긴 악기, 가로로 붙는 악기라고 했었죠. 대금만 해당을 하고요. 대금만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악기는 어떤 걸까요? 당악기는 바로 박이라는 악기, 시작을 알리는 박, 그 다음에 관악기는 태평소, 우리가 연주해보고 연주 장면을 많이 봤던 장구, 그 다음에 피리 종류인 당피리, 그 다음에 활을 연주해서 연주하는 아쟁과 해금, 그 다음에 망치로 연주하는 방향이 당악기에 해당합니다. 당악기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악기, 중국 제사음악에 쓰이는 악기, 나머지가 다 아악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어떤 악기가 아악기에 해당하냐? 바로 축이라는 시작을 알리는 축, 그 다음에 끝을 알리는 그 다음에 편종, 평경, 진고, 절고라는 악기가 우리가 해당이 합니다. 진고, 절고는 참고로 북의 종류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분류법에 해당하지 않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징인데요. 징은 악학계범이 만들어진 당시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악기로 분류가 됐습니다. 썰에 의하면 그 당시 만들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징이 분류법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종묘 제례악이 연주가 되는 종묘의 전경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종묘 제례악은 헌가, 그 다음에 등가에서 연주가 되는데 악기 배치는 어떻게 되냐?
지금 등가입니다. 대돌 위에서 연주되는 등가에는 해금, 박, 대금 뭐 이렇게 악기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쟁, 강필이, 장구, 편종, 축이라는 악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장, 노래하는, 아까 우리가 보태편과 정대업을 노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사, 각각 해당하는 가사를 노래하는 악장이 있을 겁니다. 악장도 등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돌 아래인 헝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진고, 편종, 박, 방구, 장구, 축, 편종, 방향, 해금, 대금 등등의 다양한 악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그 해당 보태평 또는 정대업을 연주하는 악장이, 노래하는 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종묘제례악의 악기 배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묘제례악의 가치를 알아볼 건데요. 왜 종묘제례악의 가치를 알아볼 거냐? 종묘제례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아볼 건데, 종묘제례악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첫 번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제 첫 번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1964년에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가 2001년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함께 한국인류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종묘제례악과 함께 종묘제례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신의를 모시던 장소에서 제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역대 선조들의 감사함 덕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유교 사상, 유교의식을 반영이 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종묘제례악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어떤 거였습니까? 종묘에서 거행되는 제례에서 쓰이던 음악을 우리가 종묘제례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던 장소인 종묘에서 거행되는 제례에서 쓰이는 음악을 우리가 종묘제례악이라고 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의 구성 세 가지였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어떻게 해서 구성된 종합예술체라고 했었습니다. 노래, 춤, 음악인 악, 가, 무가 결합된 종합예술체를 우리가 종묘제례악이라고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묘제례악에서 사용된 음악 두 가지. 음악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세종대왕이 회례연으로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죠. 그렇죠. 보태편과 정대협이었습니다. 그 곡이 세종의 아들 세조가 제사음악으로 손질해라고 명령을 하여 보태편과 정대협이 제사음악으로 탈바꿈되었죠. 그 다음에 연주된 일무 이름 두 가지. 보태편과 정대협 각각 일무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태편은 문덕의 위대함을 기리는 곡이었죠. 그래서 문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협, 큰 업적을 이룬 왕들의 무공을 기리는 음악이었던 정대협의 일무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무였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주된 악기 종류와 분류법은 어떤 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악학계범이었죠. 악학계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음악에 쓰인 악기인 향악기, 중국 음악에 쓰인 악기인 당악기, 그 다음에 중국 제사음악에 쓰였던 아악기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었죠. 향악기로는 대금, 그 다음에 당악기로는 박,
태평소, 방향, 아쟁, 당피리, 장구 등등의 여러 가지 악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악기로는 축, 편종, 편경, 진고, 절고 등의 악기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종묘 제례학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